할머니, 우리 엄마 독 탄 거 아니에요. 12살 아이가 내 앞에서 울먹였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이 손에는 빨간 노트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 써진 이름. 윤지혜. 10년 전 한강에 몸을 던진 내 며느리 이름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빨간 노트 한 권으로 10년 누명이 뒤집히는 순간까지 갑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2026년 2월 설날 아침이었다. 나 윤옥부는 시골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다. 좁은 시골길을 달리던 리무진이 갑자기 멈췄다. 회장님 차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본넷을 열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견인차 부르면 이 시간은 걸립니다. 비서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논밭뿐인 인적 드문 마을이었다. 그때였다. 딸랑딸랑. 자전거 종소리가 들려왔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가왔다. 소녀가 자전거를 세우고 말했다. 할머니 추우시죠? 저희 집에서 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경호원이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소녀가 다시 말했다. 진짜 금방이에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나는 소녀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뭐. 낡은 기와집. 가난했지만 깨끗했다. 소녀가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 할머니,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고기 묵국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그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이 맛을 안다. 10년 전 며느리 지혜가 끓이던 그 맛이었다. 나는 소녀를 보며 물었다. 너 이거 누가 가르쳐 줬니?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요. 엄마가 노트에 다 적어뒀어요. 소녀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빨간 표지. 손때 묻은 노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표지를 펼쳤다. 거기 써진 이름. 윤지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윤지혜요.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그럼 너는 이름이 뭐니? 소녀가 말했다. 윤하늘이요. 윤하늘. 지혜의 딸. 내 손녀였다.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거 꼭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마지막 장을 펼치려다가 손이 멈췄다. 소녀가 먼저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는 독탄 게 아니야. 누가 굴 상자를 바꿨어. 나는 숨이 멎었다. 누가? 소녀가 고개를 저었다. 이름도 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그 이름 보면 또 무너질까봐.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소녀에게 말했다. 하늘아, 그 이름 지금 말해줘.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아, 누구 왔니? 문이 열리며 노파가 들어왔다. 박순자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왜 여기 왔어? 나는 일어섰다. 순자 씨, 지혜가 남긴 노트를 봤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다. 그걸 왜? 나는 목소리를 눌러 말했다. 지혜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가 비웃었다. 이제 와서 뭘 하려고. 10년 전엔 우리 딸 죄인 만들더니 하늘이가 우리 사이에 섰다. 외할머니, 할머니 말 들어봐요. 순자가 하늘을 끌어안았다. 하늘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지혜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순자가 나를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순자가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요? 순자가 말했다. 하늘이는 내가 키운다. 당신은 진실만 밝혀. 그리고 하늘이가 내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그 이름 김태준이에요. 차에 오르며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10년 전 연애 자료 전부 찾아. 김태준 이사 행적도 조사해. 리무진이 다시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빨간 노트를 꼭 쥐었다. 지혜야,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억울함 풀어줄게. 서울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비서실을 소집했다. 10년 전 연애 자료 전부 가져와. CCTV 원본도 찾아. 비서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빨간 노트를 펼쳤다. 지혜의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16년 1월 12일. 오늘 김 이사님이 냉장고 앞에서 뭔가 하셨다. 이상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월 13일. 아침에 확인했더니 굴 상자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 어제 제가 놓은 건 파란 상자였는데 오늘은 흰색 상자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 1월 14일. 내일이 연회다. 김 이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CCTV 각도도 이상하다. 누가 건드린 것 같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연회였다. 그리고 지혜는 독살범이 됐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였다. 10년 전 그날의 기록들. 나는 파일을 펼쳤다. 보건소 최종 보고서. 식중독 원인 노로바이러스 검출. 오염원 유통기한 경과 생굴. 책임자 총괄 조리사 윤지혜. 다음 장. 김태준의 진술서였다. 저는 1월 14일 오후 5시경 윤지혜 조리사가 냉장고에서 굴을 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유통기한이 2주 지난 것이었습니다. 즉시 지적했으나 윤 조리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CCTV 사진을 봤다. 흐릿한 화면. 냉장고 앞에 선 지혜의 뒷모습.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각도가 이상했다. 마치 일부러 얼굴을 피한 것처럼. 비서실장. 네 회장님. 김태준 지금 어디 있나? 조리이사실에 계십니다. 당장 불러. 10분 후. 김태준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52세. 10년 전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김 이사. 10년 전 연애 기억하나?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물론입니다. 잊을 수 없죠. 윤지혜 씨 일 말씀이십니까? 그래. 나는 빨간 노트를 꺼냈다. 이거 봤나? 김태준의 눈이 노트에 고정됐다. 그게 뭡니까? 지혜가 남긴 노트야. 여기 자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1월 12일. 나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김 이사님이 냉장고 앞에서 뭔가 하셨다. 이상하다. 김태준이 일어섰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앉아.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1월 13일. 굴 상자가 바뀌어 있었다. 파란 상자가 흰색 상자로. 설명해봐. 그건. 김태준이 말을 더듬었다. 제가 상자를 정리하다 보니. 거짓말. 내가 책상을 쳤다. 지혜는 모든 걸 기록했어. 자네가 뭘 했는지 다 적혀 있어.
김태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회장님, 저는 정말 나가봐. 예, 당장 나가.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야. 김태준이 황급히 나갔다. 나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10년 전 CCTV 원본 있나? 보관 기간이 5년이라 폐기됐을 겁니다. 폐기업체 찾아. 100억 본이라도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회장실 소파에서 밤을 샜다. 빨간 노트를 계속 읽었다. 지혜의 손글씨, 정성스러운 레시피들, 그리고 마지막 장의 메시지. 하늘아, 엄마는 독탄 게 아니야. 이 노트로 진실 밝혀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야, 내가 너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3일 후,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폐기업체 창고에서 하드디스크 찾았습니다. 정말? 네. 복구 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나는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간암입니다. 사기. 머리가 하얘졌다. 여명이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나는 병원을 나섰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혜의 억울함도 못 풀고 죽는 건가.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박순자였다. 여보세요. 회장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이가. 왜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어요. 독살범 딸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가겠습니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시골로 가. 지금 당장. 2시간 후 순자의 집에 도착했다. 하늘이가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하늘아, 내가 불렀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니?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애들이 엄마가 사람 죽였다고 나보고 나쁜 애래요. 나는 하늘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내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증명해 줄게. 순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CCTV는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복구 중입니다. 정말요? 순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근데 내가 말을 멈췄다. 왜요? 저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암 말기래요. 3개월.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하늘이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아파요?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순자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늘이가 뭔가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순자가 빨간 노트를 가져왔다.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생명죽. 지혜가 적어놨어요. 말기 환자한테 좋다고. 나는 노트를 들여다봤다. 산삼 녹용 흑염소. 48시간 약불로 끓인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몰라요. 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지혜가 적어놨어요. 해보고 싶어요. 하늘이 일어섰다. 할머니, 제가 끓여드릴게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 작은 손이 나를 살리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하늘이 매일 약선죽을 끓였다. 48시간 동안 가마솥 앞을 지켰다. 12살 아이가. 나는 매일 아침 그 죽을 먹었다. 한 달이 지났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CCTV 복구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가겠습니다. 나는 순자와 하늘을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10년 전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회사 회의실에 모두가 모였다. 이사진 전원. 나와 순자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였다. CCTV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스크린을 켰다. 10년 전 그날의 영상이 나타났다. 2016년 1월 14일 새벽 3시. 텅 빈 조리실. 냉장고 앞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파란색 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상자를 넣었다. 흰색 상자였다. 남자가 CCTV 카메라 각도를 살짝 틀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김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누군가 굴을 바꿔치기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김태준이 소리쳤다. 저 사람이 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김태준 말이 맞았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하늘이 일어섰다.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다. 영상 다시 틀어주세요. 비서실장이 영상을 되돌렸다. 저기요. 하늘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 손 보세요. 화면을 확대했다. 남자의 오른손이 클로즈업 됐다. 손가락에 반지가 보였다. 금반지.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 조각이었다. 저 반지. 하늘이 김태준을 가리켰다. 지금도 끼고 계세요. 모두가 김태준의 손을 봤다. 오른손 약지. 똑같은 금반지가 있었다. 용 문양까지 똑같았다. 김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흔한 반지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이 빨간 노트를 꺼냈다. 엄마가 적어뒀어요. 노트를 펼쳤다. 1월 13일. 김 이사님 손에 밴드 붙어 있었다. 냉장고 손잡이에 피 묻은 밴드 발견.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그래서요? 김태준이 비웃었다. 10년 전 밴드가 어디 있는데요? 순자가 일어섰다.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안에 피 묻은 밴드가 들어 있었다. 지혜가 챙겨뒀어요. 이상하다고. DNA 검사하면 되겠네요. 내가 말했다. 김태준이 뒷걸음질 쳤다. 저는 회의 끝.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태준 이사 직위 해제. 경찰 조사 협조할 것. 김태준이 주저앉았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밴드에 묻은 피는 김태준 것이 맞았다. 경찰이 그를 소환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다. 피가 묻었다고 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준 변호사가 주장했다. 냉장고 정리하다 다칠 수도 있죠.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몸도 안 좋아졌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 회장님, 담당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암세포가 70% 감소했습니다. 뭐라고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입니다. 나는 순자와 하늘을 불렀다. 감사합니다. 생명죽 덕분인 것 같아요. 순자가 울먹였다. 지혜가 살린 거예요. 하늘이도요. 하늘이 수줍게 웃었다. 언론이 이 소식을 알았다. 68세 재벌 회장 말기암 70% 완치. 손녀가 끓인 약선죽의 기적. 기사가 쏟아졌다. 회사로 취재 요청이 빗발쳤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를 살린 건 손녀 하늘이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가 남긴 레시피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레시피요? 네. 나는 빨간 노트를 보여줬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가 남긴 것입니다. 며느리는 독살범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회견이 끝나고 김태준이 찾아왔다. 회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왜?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운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로. 안 돼.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혜는 죽었어. 하늘이는 엄마 없이 자랐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습니까? 제가 굴을 바꿨다는 그 순간이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하늘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뭐니? 엄마 유품이에요.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작은 메모리칩이 나왔다. 이게 뭐지? 외할머니가 찾았대요. 엄마 옷에 숨겨져 있었대요. 순자가 뒤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지혜가 죽기 전날 밤 이상하다며 녹화를 했대요. 휴대폰으로. 비서실장이 컴퓨터에 메모리 칩을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됐다. 2016년 1월 14일 밤 11시. 지혜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김 이사님이 자꾸 냉장고를 건드려요. 내일 연회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찍어둘게요. 영상이 흔들렸다. 지혜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갔다. 조리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김태준이었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 하고 있었다. 김 이사님. 지혜가 불렀다. 김태준이 화들짝 놀랐다. 지혜 씨, 이 시간에 왜? 뭐 하세요? 지혜가 물었다. 아, 냉장고 점검 중이야. 내일 연회니까. 근데 외골 상자를. 지혜가 다가갔다. 김태준이 황급히 냉장고를 닫았다. 신경 쓰지 마. 빨리 들어가. 영상이 거기서 끊겼다.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김태준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이건 우연입니다. 우연? 내가 그를 노려봤다. 내 얼굴이 다 나왔는데? 저는 그냥 인정해. 순자가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딸 죽였잖아. 김태준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가 물었다. 왜 그랬나? 지혜 씨가.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비자금을 눈치챘어요. 횡령한 거요. 그래서 덮으려고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어요. 지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순자가 김태준에게 달려들었다. 이 나쁜 놈. 내 딸 돌려내. 경호원들이 순자를 말렸다. 나는 경찰에 연락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꼭 안았다. 하늘아, 내 엄마 누명 벗겼어. 하늘이 울먹였다. 할머니 고마워요. 순자도 우리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저는 오늘 윤하늘 양을 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12살 아이를요? 누군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는 저를 살렸습니다. 어머니의 누명도 벗겼습니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하늘, 역사상 최연소 이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김태준의 재판이 남아 있었다.
김태준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다. CCTV 영상, 지혜의 휴대폰 영상, 피 묻은 밴드. 하지만 김태준 변호사는 여유로웠다. 재판장님, 이 영상들은 조작 가능합니다. 10년 전 일을 지금 증명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측, 원본 CCTV는 있습니까? 담당 검사가 답했다. 보관 기간이 5년입니다. 10년 전 원본은 폐기됐습니다. 그럼 이건 복사본이란 말입니까? 네, 재판장님. 김태준 변호사가 웃었다. 복사본은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빴다. 판사가 말했다. 원본 없이는 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추가 증거를 찾으십시오. 재판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재판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부족하다는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올라탔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다. 원본을 찾아야 해. 하지만 폐기됐다고. 폐기업체 찾아봐. 혹시 백업본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날부터 비서실이 움직였다. 전국의 폐기업체를 뒤졌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몸도 다시 안 좋아졌다. 약선죽을 먹어도 기운이 없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하늘이가. 왜요? SNS에 악플이 달렸어요. 나는 급히 인터넷을 켰다. 하늘이 사진 아래 댓글들. 독살범 딸. 할머니 돈 노리는 거지. 12살이 이사라니 웃기네. 엄마처럼 거짓말쟁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나는 당장 차를 몰았다. 시골로 향했다. 순자의 집에 도착했다. 하늘이 방문을 두드렸다. 하늘아, 할머니야. 대답이 없었다. 문 열어. 한참 후 문이 열렸다. 하늘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니?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제가 이사 안 됐으면, 엄마 일도 안 건드렸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나는 하늘을 꼭 안았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날 밤 순자가 차를 끓여줬다. 회장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혜한테도 못해준 거. 순자가 말했다. 회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순자 씨, 지혜가 남긴 게 노트뿐입니까? 다른 건 없나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다. 있긴 해요. 뭡니까? 오래된 휴대폰이요.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순자가 창고로 갔다. 10분 후 돌아왔다. 손에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거요. 배터리도 다 나갔어요. 비서실장이 충전기를 연결했다. 한참을 기다렸다. 휴대폰이 켜졌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비밀번호 아십니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하늘이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해볼게요. 비밀번호 알아? 엄마 생일 해볼게요. 하늘이 숫자를 눌렀다. 틀렸다.
외할머니 생일. 또 틀렸다. 제 생일. 세 번째도 틀렸다. 한 번만 더 틀리면 잠긴다. 하늘이 생각했다. 그리고 숫자를 눌렀다. 0, 1, 1, 4, 1월 14일. 연회가 있던 날. 띠링. 잠금이 풀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늘이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10년 전 사진들. 어린 하늘이 사진. 지혜와 하늘이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폴더.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폴더를 열었다. 여러 개의 사진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냉장고 안 파란색 굴 상자. 두 번째 사진. 같은 냉장고인데 흰색 굴 상자. 세 번째 사진. 냉장고 손잡이에 묻은 피. 네 번째 사진. 김태준이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모습.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다. 이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결정적 증거야. 다음 사진을 넘겼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다. 김태준이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내일 연회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혜 씨한테 덮어 씌우면 됩니다. 비자금은 안전합니다. 받는 사람은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김태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증거를 들고 검찰청으로 갔다. 담당 검사가 사진들을 봤다. 이건 검사 얼굴이 밝아졌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즉시 김태준을 재소환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김태준이 사라진 것이다.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집도 비어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공항 감시하세요. 해외로 도망갈 겁니다. 경찰이 움직였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모든 출국장을 감시했다. 그날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다. 김태준 발견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 탑승 직전입니다. 잡으십시오. 경찰이 김태준을 체포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놓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다음 날 재판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검사가 새 증거를 제출했다. 지혜 휴대폰 속 사진들, 문자 메시지.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검사가 말했다.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윤지혜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비자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김태준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 사진들도 조작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10년 묵은 겁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했다. 포렌식 검사 결과 조작 흔적이 없습니다. 원본이 맞습니다. 김태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판장님, 제게 기회를. 피고인.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할 말 있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제가 했습니다. 굴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지혜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1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인정됐다. 왜 그랬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비자금을 횡령했습니다. 50억 원. 지혜 씨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죽을 줄은. 김태준이 흐느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피고인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지혜는 죽기 전날 나는 증거를 들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의 휴대폰에서 찾은 문자였다. 김태준이 보낸 것. 입 다물면 살려준다. 아니면 가족도 다친다. 협박까지 했잖습니까? 김태준이 아무 말도 못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태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횡령. 징역 15년 선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순자가 나를 끌어안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누명 벗겼어요. 하늘이도 울고 있었다. 엄마 결백해요. 나는 두 사람을 꼭 안았다. 지혜야, 이제 편히 쉬어.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제 며느리 윤지혜는 결백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다. 10년 전 식중독 사건 진실. 재벌 조리이사가 범인. 며느리에게 누명 씌워. 여론이 돌아섰다. 하늘이 SNS 악플이 사라졌다. 대신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하늘이 힘내.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12살인데 대단해. 하늘이 웃으며 댓글을 읽었다. 나는 회사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다. 지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언론사가 모였다. 오늘 이 자리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제 며느리 윤지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10년 전 지혜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독살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옆에 선 순자가 눈물을 훔쳤다. 지혜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목이 메었다. 며느리에게 사죄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90도로 깊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오늘 나는 고개를 들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윤신의 밥상에서 지혜의 식탁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늘이 내 옆으로 왔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맙지.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사 간판이 바뀌었다. 새로운 로고. 지혜의 식탁. 순자가 간판을 보며 울었다. 지혜야, 내 이름이 이렇게 크게. 하늘이 순자를 안았다. 외할머니, 엄마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특별한 소식이 날아왔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달려왔다. 전국 어린이 요리 대회에서 하늘 양 초청이 왔습니다. 요리 대회요? 네. 생명죽으로 유명해져서 특별 출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늘을 봤다. 하늘아, 나가보고 싶니?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레시피 보여주고 싶어요. 대회 당일 TV 생방송이었다. 전국에서 어린이들이 모였다. 하늘이 가장 어렸다. 12살. 다른 참가자들은 14살부터 16살까지였다. 저 애가 재벌 손녀래. 12살이 뭘 할 수 있겠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리 주제가 발표됐다. 아픈 사람을 위한 음식. 하늘의 눈이 빛났다. 시작. 심판이 외쳤다. 하늘이 재료를 꺼냈다. 산삼, 녹용, 흑염소, 생명죽 재료였다. 카메라가 하늘을 비췄다. 저 어린 친구. 해설자가 말했다. 엄청난 재료를 꺼내네요. 산삼이 보입니다. 하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재료를 손질하고 냄비에 넣고 불을 조절했다. 마치 수십 년 요리한 사람처럼. 1시간이 지났다. 다른 참가자들은 거의 완성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끓이고 있었다. 시간이 부족한데 심판 중 한 명이 걱정했다. 하지만 하늘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마침내 종료벨이 울렸다. 완성. 심판들이 각 참가자 음식을 맛봤다. 하늘 차례가 왔다. 생명죽입니다. 하늘이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 준 레시피예요. 심판이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다른 심판들도 맛을 봤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놀랍습니다. 한 심판이 말했다. 12살이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약재 배합이 완벽합니다. 맛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심판장이 말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결과 발표 시간. 우승자는 MC가 봉투를 열었다. 12번 윤하늘 양. 박수가 터졌다. 하늘이 무대로 걸어나갔다. 트로피를 받았다. 방청석에서 나와 순자가 울고 있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상은 제 거 아니에요. 엄마 거예요. 윤지혜. 제 엄마. 엄마가 가르쳐 준 레시피로 이 상을 받았어요. 목이 메었다. 엄마. 사랑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하늘을 클로즈업했다. 그날 방송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SNS에 하늘이 영상이 퍼졌다. 감동이다. 12살인데 대단해.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댓글이 쏟아졌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재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담당이가 환한 얼굴로 맞았다.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치입니다. 손이 떨렸다. 정말입니까? 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기암이 이렇게 완치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나는 순자에게 전화했다. 순자 씨, 완치됐습니다. 정말요? 순자도 울었다. 지혜가 살린 거예요. 하늘이도요. 다음 날,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말기 간암 완치 사례. 전통 약선죽의 기적. 논문이 발표됐다.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생명죽 성분 분석. 임상시험. 회장님, 연구팀장이 찾아왔다. 레시피를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순자와 하늘을 불렀다. 어떻게 할까? 엄마 레시피인데. 하늘이 말했다. 공개해요.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아픈 사람들 살리는 거.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혜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레시피가 공개됐다. 전국 병원에서 약선죽 치료가 시작됐다. 많은 환자들이 호전됐다. 기적의 약선죽. 윤지혜의 유산. 언론이 보도했다. 지혜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다. 그의 연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께서 하늘 양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초청장이 왔다. 전통 약선 계승 공로. 하늘이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줬다. 하늘 양.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늘이 상을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엄마 윤지의 것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혜 씨, 추서로 같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와 순자 그리고 하늘,
세 사람이 함께 상을 받았다. 지혜의 영정 사진 앞에서 지혜야, 순자가 영정에 말했다. 내가 이뤘어. 내 꿈을. 나도 말했다.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하늘이 영정을 안았다. 엄마, 봤죠? 엄마 레시피로 많은 사람 살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생명죽을 끓였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48시간 동안 가마솥을 지켰다. 회장님, 순자가 말했다.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돈. 순자가 웃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나도 웃었다. 그러시죠. 사돈. 하늘이 우리를 바라봤다. 이제 할머니 2명이에요. 할머니들,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10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됐다. 지혜가 이어준 가족. 그날 밤 하늘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지혜야, 내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내가 저기 있구나. 우리 보고 있지? 순자도 하늘을 봤다. 지혜야, 엄마 잘 지낸다. 걱정 말고 편히 쉬어. 하늘이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참을 하늘을 봤다. 그리고 다시 가마솥 앞에 앉았다. 생명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지혜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레시피. 3년이 흘렀다. 2029년 봄. 하늘이는 15살이 됐다. 중학교 3학년. 키도 훌쩍 컸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늘이 교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 조심히 가. 나는 손을 흔들었다. 이제 나도 71세. 하지만 건강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69세.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사돈. 순자가 불렀다. 오늘 하늘이 발표 있는 날이죠? 네. 전국 학생 과학 경진대회. 하늘이가 약선 연구로 나간대요. 우리 손녀 대단해.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회사도 크게 성장했다. 지혜의 식탁. 이제 전국 1,000개 지점. 한식 프랜차이즈 1위였다. 모든 매장에 지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창업자 윤지혜를 기억합니다. 오후 2시 과학 경진대회장. 하늘이 무대에 올랐다. 저는 윤하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전통 약선의 과학적 효능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다. 3년간의 연구 결과, 생명죽 성분 분석, 임상 데이터, 생명죽은 하늘이 설명했다. 말기 암 환자 300명 중 237명이 호전됐습니다. 완치율 79%.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레시피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엄마 윤지혜가 남긴 것입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엄마. 발표장이 조용해졌다. 엄마는 살아생전 아픈 사람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레시피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심사위원장이 일어섰다. 윤하늘 학생, 대상입니다. 또다시 박수. 하늘이 상을 받았다. 엄마. 하늘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것도 엄마 거예요. 방청석에서 나와 순자가 울었다. 며칠 후 회사 창립 기념일. 특별한 발표를 했다. 지혜의 식탁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편부모 가정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윤지혜의 이름으로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불렀다. 윤하늘 양을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15세 부사장.
전례 없는 일이었다.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명예직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늘이 단상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집에 모였다. 순자가 생명죽을 끓였다. 사돈, 이제 안 끓이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순자가 웃었다.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지혜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함께 죽을 먹었다. 맛있다. 하늘이 말했다. 엄마 맛이에요. 그래. 내가 말했다. 내 엄마는 정말 훌륭했어. 요리도 잘했고 마음도 따뜻했지. 순자가 덧붙였다. 책임감도 강했어. 끝까지 진실을 말했잖아.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엄마 닮고 싶어요. 이미 닮았어. 나는 하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그날 밤 늦게 하늘이 잠든 후 나와 순자는 마당에 앉았다. 사돈, 네. 10년 전에는 순자가 말했다. 회장님 정말 미워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순자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지혜 명예 회복해 주시고 하늘이 잘 키워주시고 저도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늘이가 절 살렸어요. 생명죽으로.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우리는 함께 하늘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혜야. 순자가 말했다. 엄마랑 시어머니가 이제 친구 됐어. 놀랍지? 나도 말했다. 며느리, 내 덕분이야. 고맙다. 별이 더 밝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며느리 명예 회복하게 해주셔서, 손녀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노을이 점점 붉어졌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후회 없었다. 지혜의 억울함을 풀었다. 하늘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순자와도 화해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지혜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빨간 노트만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용기,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 그리고 하늘이라는 희망.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함도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곁에도 지켜야 할 진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